자,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우선 영어에 대한 개념이랑 영어랑 우리말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아보도록 할게. 자, 한국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언어들 중에 하나가 뭐다? 영어다. 반대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한국어 자체를 쉽게 생각해, 어렵게 생각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 왜 그러냐면 영어랑 우리말이랑 1대1 변환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우리말부터 볼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표현 한번 잡아볼게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해되세요? 계속할게.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해되세요? 계속할게. 너를 사랑한다 나는. 계속. 너를 나는 사랑한다. 계속할게요. 사랑한다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한다 너를 나는 이라는 표현 다 잠깐만. 자,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한다 너를,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나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나는. 우리말로 따졌을 때 맥락적으로 다르게 느껴지는 거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다시 볼게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영작하면 어떻게 돼? I love you인 거지. 맞아요? 계속. I, you, love. 돼? 안 돼? 계속. You, love, I는 I가 안 되지. 왜? 동사 다음에 무슨 격? 목적격이지. 목적격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계속할게요. You, I, love는 안 되지. 계속. Love, I, you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 되니까 무슨 격? 목적격 나와야 되니까 안 되고요. Love, you, I도 안 되지. 자, 다시. 우리말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영어에서는 I love you 제외한 나머지는 싹 다 잘못된 거지. 왜냐하면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리가 제일 중요해. 자, 동사 앞에 무슨 자리? 주어 자리, 동사 자리, 목적어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말 같은 경우는 어때? 위치가 중요한 언어야? 위치가 중요하지 않은 언어야? 위치가 중요하지 않은 언어지. 그러면 우리말이랑 영어랑 1대1 변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자, 중학교 때 배웠었던 식으로 우리말 자체를 영어 자체를 우리말로 예쁘게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 자체가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영어를 영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건 항상 어떻게 배웠어? I love you면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라기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쨌든 우리말로 예쁘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편해, 불편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우선 독해를 하는 것도 그렇고 어법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어법 베이스 특강이긴 하지만 독해에서도 기본적인 부분들 많이 건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문제적인 것도 많이 건드릴 거고. 그러니까 우선 좀 편하게 보세요.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부터 특강할 거에서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원칙은 뭐야? 우리말이랑 영어랑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1대1 변환 자체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입니다.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해되셨을까? 자, 잠깐만. 또한 한국말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귀로. 그쵸, 귀로 들어야죠. 눈으로 들을 수는 없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표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있으세요? 그러면 한국말은 왜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통상적으로 한국말의 동사는 어디에 들어가? 앞에 들어가, 뒤에 들어가? 뒤에 들어가죠. 나는 너를 뒤에 뭐가 들어갈까요? 사랑한다. 아닌데? 아닌데? 싫어.
아닌데. 자, 지금 몰라. 그러니까 우리말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 끝까지 들어가야 돼.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I love, 내가 사랑해, 누군가를 사랑할 거야. 대상이 우선 됐어. 우선 동사가 나온 거잖아. I hate, 나 싫어해. 누군가 싫어하는데 누군가 목적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내가 지금 뭔가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말이랑 영어랑 1대1 변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해되셨을까요? 자, 계속 갈게. 자, 영어의 구조에 대해서 볼 건데 그러면 우리말이랑 영어랑 1대1 변환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말을 영어로 해석할 수 있어 없어? 불편하겠지. 근데 봐봐. 우리말은 어떤 언어야? 우리말은 뭐가 중요한 언어냐면 조사가 중요한 언어야. 뭐라고요? 조사. 국어 조사가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주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 은는 이가가 들어가. 목적어는 을, 늘이 들어가고 동사는 다가 들어가는 언어야. 그래서 우리말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사가 뭐가 붙는지가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말 조사를 영어 어순에다 갖다 붙이는 게 그나마 가장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요. 자, 우리말 국어 조사 주어 해석 어떻게 하라고요? 은, 는, 이 가라고요. 목적어는요, 을, 늘, 동사는 다로 끝납니다. 영어의 구조 볼게요. 영어는 어떻게 생겼어?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보어의 어순으로 생겼는데요. 주어 해석 어떻게 하라고요? 은는 이가입니다. 주절의 주어에 대한 해석은 은는, 종속절의 주어에 대한 해석은 이가로 갈 거야. 재원이는, 재원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재원이 는이면 무슨 절? 주절의 주어인 거고 재원이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종속절의 주어가 되는 거죠. 우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계속할게요. 동사 해석 어떻게 하라고? 우선 하다. 근데 1, 2형식이 있으니까 있다, 이다, 하다라고 알고 있을게. 밥을 먹었다, 수업을 하다, 수업에 있었다, 학생이다, 선생이다 요 표현이 되는 거지. 목적어는 누가 되는 거야? 을, 름이 되는 거지. 목적의 대상이 되는 거야. 보어는 잠깐만 보어가 뭐예요?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지. 보어는 해석을 편의상 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잠깐만 원래 이다의 품사는 뭐예요? 동사죠. 근데 이다의 보어 다시 할게. 보어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라고? 이다로 하라고. 얘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인 거지. 왜? 우리말이랑 1대1 변환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해볼게. 재원이는 재원이가 밥을 먹었다, 밥을 먹다, 수업에 있다, 수업을 하다가 되는 거고 목적어는 을, 늘이 되는 거야. 보어는 이다가 되는 거고. 우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계속할게.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 들어오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주어 자리에 우선 뭐가 들어올 수 있어? 명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었던 팔품사 지금 또 할 거야. 근데 요 팔품사는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정말 편하게. 자, 우선 팔품사적인 것들 좀 얘기해 볼게요. 명사 얘기 좀 할게요. 명사가 뭐예요? 복잡하게 하지 마. 최대한 컴팩트하고 간단하게 해야 돼. 명사가 뭐야? 이름입니다. 더 복잡하게 가지 마세요. 니네 중학교 때 배웠었던 막 뭐 추상명사, 보통명사, 집합명사 됐어 하지 마. 안 나와. 안 나와. 할 필요 없어. 혹시 자기가 어문 계열 가고 싶으신 분들은 영문과를 갈 거예요. 영어학원 강사를 할 거예요. 하지 마. 가지 마. 영문과 가지 마. 영어 선생님 한다 소리 하지 마. 하지 마. 자, 계속할게요. 명사 혹은 대명사가 들어갑니다. 자, 명사는 이름이고요. 대명사예요. 잠깐만.
이 대자는 클 대자일까요? 대신할 대자일까요?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사는 이름이고요. 대명사는 뭐예요? 이름을 대신하는 걸 대명사란 표현 사용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자, 명사, 대명사 있고요.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뭐예요? 행동을 설명하는 말이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행동하는 걸 표현하는 품사야. 동사는 뭐라고요? 행동이라고요. 동사 자리에 뭐가 들어와? 당연히 동사가 들어오겠지. 목적어 자리도 주어랑 똑같습니다. 뭐가 들어와? 명사랑 대명사가 들어오고요. 보어 자리도 마찬가지로 명사, 대명사 하나 더 형용사가 들어와. 형용사는 뭐야? 뭔가의 상태나 성질을 형용하는 거지. 형용이 뭐야?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자, 형용사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상태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을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지금 봐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보어죠. 얘네를 뭐라고 하느냐면 문장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문장 성분이요. 아니야, 나한테까지 얘기 안 들려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만 해도 돼. 이 정도로. 내가 지금 니네가 말하는 거 셀프로 들릴 수 있을 정도면 되면 돼. 니네가 말하는 게 니네 귀 속에 들어와서 이런 정보가 있구나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계속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계속할게. 영어란 놈은 그럼 종국적으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명사, 동사, 명사로 생긴 거죠. 그죠? 계속 명사의 역할. 쌤 이름은 뭐예요? 팔품사로서의 명사인 거지. 그럼 명사의 문장에서의 역할은 뭐야? 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뭐라고 해? 동사 앞에 있는 놈을 뭐라고 해? 주어라고 하죠. 그쵸? 동사 뒤에 있는 놈을 목적어 혹은 보어라고 합니다. 쌤, 근데 목적어랑 보어랑 어떻게 구별해요? 편하게 생각하면 비동사 보여요? 비동사 중엔 보어라고 생각해. 이거 안 보여? 크게 쓸까? 비동사 중엔 보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비보라고 가르치거든요. 비동사 보어, 비동사 보어, 비동사 보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또 명사는 어디 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전치사 뒤에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계속할게요. 자, 명사를 꾸며주는 놈이 뭐였었지?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 뒤에서 꾸며주고요.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형용사의 역할은 뭘 수식해요? 우선 명사를 수식을 하고요. 또 무슨 역할을 해? 보어 역할을 하는 게 형용사입니다. 계속할게요. 자, 잠깐만.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가 있는데 계속할게. 부사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우리 부사가 뭐냐면 의미를 더해주는 걸 부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거든요. 부가해준다는 얘기야. 플러스 알파인 거지. 의미를 부가해준다는 게 부사입니다. 자, 부사의 역할이에요. 부사의 역할은 잠깐만 형용사랑 부사랑 역할이 똑같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잠깐만 이렇게 길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거 점점 죽어가는 거죠. 날씨 이거 후덥지근해서 힘들긴 한데 좀만 저기 수업 기간 자체를 이렇게 짧게 가고요. 호흡 자체를 길게 안 가져갈 거니까 한 판 다 쓰면 필기하세요. 설명하고 다시 피드백 지우고 다시 하고 많이 적어야 오늘 4판 5판이야. 많이 적어봐요. 그러니까 좀 견뎌봐. 부사의 역할은 우선 뭘 꾸미냐면 동사 수식할 거고요. 부사 수식할 거고요. 형용사 수식할 거고요. 문장 전체를 수식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부사는 뭐 안 꾸며요? 명사는 수식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우선 형용사 꾸미는 게 뭐라고요? 부사가 형용사 꾸민다고요. 동사 앞에서 뒤에서 꾸며준다고요. 또 문장 전체도 수식해주는 거죠. 쌤 어저께 문자 보내고에 뭐라고 보냈어?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초록색 정도 있으면 좋다 그랬었지. 이게 니네가 복습할 때 지금 니네가 문법이 힘든 이유들 중에 하나 뭐냐면 큰 틀이 잘 안 잡혀서거든. 그리고 맨날 필기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필기 대충 하고 같은 색깔로 쓰고 정리 안 해놓고 복습 안 하니까야. 복습 안 하니까. 그래서 필기할 때 너무 많은 걸 가져가려고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해. 그래서 뭔가 기준부터 잡고 거기에다 살 붙여서 가셔야 되거든요. 자, 계속할게. 자, 부사가 있고 또 뭐가 있느냐면 접속사랑 전치사가 있는데요. 접속사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거. 문장이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지.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게 뭐라고요? 접속사라고요. 전치사는 어디에 있어? 명사의 앞에 위치한 게 전치사고요. 또 뭐가 있어? 감탄사가 있습니다. 이제 잠깐만 요거 설명한 김에 어법 문제 나오는 것들 좀 미리 건드려 볼게. 자, 형용사랑 부사랑 묻는 질문 되게 많이 나오지. 명사 수식하는 건 누구? 형용사. 문장 전체 수식하는 건 부사. 요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또 뭐가 많이 나와? 접속사랑 전치사 묻는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와.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우리말에서는 형용사랑 부사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언어야, 구별하지 않는 언어야. 우리말은 형용사랑 부사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는 언어야. 또 접속사랑 전치사도 그렇게 구별을 강력하게 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문제들이 많이 나와. 우리가 푸는 어법 문제들의 대부분들은 핵심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말이랑 영어랑 똑같은 부분 낼까 다른 부분 낼까? 다른 부분 낼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래서 그 부분들 나오니까 우리가 문법이 쉬워 어려워? 어려운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필기 한번 하고 갈게요.